안녕하세요. 누룩 박사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사과를 세제를 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과실주를 효모를 사용하지 않고 과실주를 맛있게 담는 방법, 특히 사과주에 대해서 사과주를 맛있게 담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과는 엔땡 사과인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술 담으면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의뢰를 받기는 이거를 착즙을 해서 즙을 내서 효모를 넣고 와인을 담는데 이제 당연히 보당을 해줘야 되겠죠. 설탕으로 보당을 해서 좀 스위트한 달콤한 그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30브릭스를 총 보당을 해서 30브릭스를 맞췄다고 그래요. 어제 당도를 재보니까 사과 자체가 한 17브릭스가 나왔으니까 한 13브릭스를 보당을 해 주신 거겠죠. 담았는데 술맛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서 지금 맛있는 사과즙을 담는 과정 중에 있어요. 우선 어제 세절한 사과에다가 사과즙을 맛있게 담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갈변이 되지 않아야 돼요. 갈변이 되면 이제 철분이 생성이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효소 변성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맛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것처럼 갈변이 잘 되는 과일, 효소 변성이 잘 되는 과일은 세절한 즉시 바로 당친 백설탕으로 당 절임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신설탕 쓴다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거 우리가 먹을 게 아니고요. 미생물이 먹이로 사용할 겁니다. 보시면 어제 제가 4시 반에 이 작업을 완료해 놓고 그대로 놔둔 상태인데요. 브릭스 당도는 이제 50브릭스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보시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요 밑에는 벌써 이렇게 추출액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전부 다 섞어주세요. 하루가 이것만 되고요. 좀 지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시연을 해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소량만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사과 와인이 됐던 사과주를 담는 건데요.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게 이게 3.6L짜리 유리병이에요. 내열성 유리병. 잠시만요. 세팅 좀 하겠습니다. 3.6L짜리 내열 유리병 라겐락 라겐락하고 뭐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용기 자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써요. 뭐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드리게 되니까 3.6L짜리예요. 더 큰 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 말 그대로 시연을 해드리고 1차적으로 술 담기 전에 술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량 시급주법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담는 방법으로 소량만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잠시만요. 보시는 죄송합니다. 보시는 이 용기가 3.6L예요. 여기 화살표 있는데 여기가 3L, 여기 턱진 3L거든요. 3.6L인데 여기에 사과 편으로 쓴 과육하고 추출된 액하고 그러니까 보당이 된 거죠. 이 자체가 50브릭스예요. 50브릭스 사과 보당을 시켜준 당절임을 해놓은 거를 제가 10컵 200cc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량이 지금 좀 스위트한 달콤한 술을 그쪽에서 원하시기 때문에 대략 한 35도 안팎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35도 안팎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에 35도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효모를 넣지 않는 대신에 저희 약선주, 탁주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35브릭스로 세팅을 해주면 그 다음에 다시 약선주 탁주가 들어가서 브릭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35브릭스로 세팅을 할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cc 10컵, 이게 2리터를 부어줬는데 여기다가 맹물 600cc를 부어줄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거의 35브릭스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저희를 하던 거라서 우리가 이제 해놓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희석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이건 재보지 않아도 됩니다. 늘 하던 거니까. 예전에 했었어도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35브릭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담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브릭스가 높은데 탁주를 그냥 부어버리면 삼투압에 의해서 효모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모가 생존할 수 있는
당 내성 범위 내에서 대략 25브릭스에서 24브릭스에서 38브릭스 사이쯤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효모가 맥을 못 쳐요. 왜냐하면 삼투압 때문에 얘들 그 세포막이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조 발효, 특히 이제 그 술을 만드실 때는 대략 그 당도를 20에서 40브릭스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20브릭스 언저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식초가 되기 때문에. 40브릭스 언저리도 좀 피해 주시는 게 너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칫 효모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제가 선택하는 그 당도는 30브릭스 안팎을 많이 잡는데 달콤한 술일 경우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35브릭스로 세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다시 또 약주 담은 누룩으로 빚은 곡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총량이 원액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 50브릭스 원액이 아까 10컵 2리터였죠. 10% 정도만 약선 누룩으로 빚은 아주 맛있게 정말로 맛있는 약선주 탁주, 청증하지 않은 약선주 탁주, 걸쭉한 원주죠. 그걸 200cc를 넣어줄 겁니다. 잠시만요. 200cc요. 10%죠.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속에 아주 우량한 효모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내성이 있는 효모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맛있는 술을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빵 하시는 분들, 와인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그건데, 요 탁주 속에는 뭐가 있냐면 효소가 또 들어있습니다. 효소.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나중에 맛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단순하게 효모만 넣고 담는 술하고는, 와인하고는 차별화된 정말로 멋진 술이 나올 거고요. 그 와인을 담아 보면 포도 와인하고 사과 와인은 그 품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대부분 그 간과를 하시는데, 아주 단순한 물성의 물성을 관찰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포도를 얻게 보면 과즙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반면에 사과는 과즙이 나오긴 나오는데 포도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뭐예요? 섬유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섬유질도 이제 당분, 탄수화물의 일종이긴 하지만 섬유질이 양조로 했을 때, 발효가 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과 와인 종류, 또 사과술 종류가 맛이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맛이 안 좋으면 그 증류를 해서 칼바도스라는 증류주가 있는데, 그것도 원주가 안 좋다 보니까 맛이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담는 방법은, 예전에 주방문에 보면 쌀 포도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하고 쌀 고두밥하고 물하고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포도를 넣어서 담는 그 양조법이 있는데, 그것도 썩 맛이 좋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색도 이렇게 뚜렷하게 색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 분해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담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린 가향주법 혹은 방향주법을 응용한 주방문이에요.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당연히 섞어줘야 되겠죠. 여기 약선주, 어제 새벽에 체주한 약선주 원주, 이게 최대한 빨리 넣어주는 게 좋은 게, 어제 체주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효모는 굉장히 아직 싱싱한 효모, 젊은 세대의 효모이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있는 보당해준 설탕을 먹고 증식을 할 거고요. 증식을 하면 어느 정도 증식이 되고 나면 때가 됐다고 싶으면 얘네들이 뭘 할 거냐면 알코올 발효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가 되면 그게 이제 그걸 체주 걸르면 사과술이 되는 건데, 사과술을 사과주라고 했든 사과 와인이라고 했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이름은 뭐 큰 적이 없는데, 이건 과실주니까 와인이라 사과 와인으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요거는 전통주법으로 담았기 때문에 누룩으로 담은 사과 와인이라고 해서 뭐 따로 이름을 붙인 건 없어요. 그냥 약선 사과 와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약선 누룩과 약선주를 담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놔두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저는 이분들한테 저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뭐 비용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비용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했든 지불하지 않았든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 입장에서 그걸 부응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급주법, 누룩 박사가 주로 잘 만드는 시급주법, 말 그대로 급할 때
하루나 이틀, 3, 4일 만에 술을 완성하는 시급주법을 응용해서 술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사과에다가 편으로 썰어서 거기다가 설탕을 뿌려줬거든요. 켜켜로 섞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놔두면 저희들은 녹아 나옵니다. 청 담으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설탕이 다 녹았을 때 버무려서 항아리나 발효통에 넣고 발효를 시작하면 훨씬 더 고품질의 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청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청이나 식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주제가 사과 와인 술이니까요. 뚜껑 좀 덮겠습니다. 이동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걸 좀 옮겨 놓고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짜자자 옮겨 놓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활용법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요게 뭐냐면 어제 들어왔어요. 우리 검증을 해드리려고 어제 왔는데, 쿠쿠 웰빙 쿠커라고 해서 청국장, 요구르트 등등 이제 메뉴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기능을 봤더니 온도가 랜덤하게 세팅이 되는 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애매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떠 있어요. 이게 꾹 눌려야 스위치가 돼서 전기가 들어옵니다. 보시면 어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글을 한 편 밴드에 올려둘 텐데, 이거로 발효 선식을 만들어 봤더니 약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발효기와는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바닥 부분, 여기 나무젓가락을 잘라서, 위생을 잘라서 받침대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직접 열이 직접 닿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열이 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 우리가 만드는 발효기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품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편하게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요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발효 선식을 만들 때 딱 맞는 제품이 이거 하나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구입을 해서 어제 새벽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어제 오후에 선식을 만들어서 시식을 해봤어요. 드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편한 것 같아요. 우선 시간이 온도는 41도, 45도 이제 메뉴로 선택하시면 되고, 시간은 45도로 요구르트 모드로 했을 때 딱 10시간, 우리가 이제 제시한 시간과 딱 맞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걸 기왕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온도를 랜덤하게 범위를 넓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청국장 모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발효시킬 때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효모가 활동을 못해요. 우선 이렇게 올려놓는 이유, 이렇게 올려놓아서 하중이 걸려야 스위치가 돼서 얘들이 기계가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요 내솥 안에 있는 솥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열을 받으면 코팅의 손상,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 다음에 과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누룩 박사가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방법, 노하우를 특별히 알려드리는 건데요. 여기다가 뭘 해주시냐면, 보세요.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대략 한 500cc를 부어줬습니다. 너무 많이 부어주면 부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500cc 정도만 부어주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산발이 모양으로 밑에 나무젓가락으로 받침대 해놨죠. 그 사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물이 들어가 있고 바닥 전체에 물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열 전달들이 직접적인 가열되는 게 아니라 간접 가열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식품의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바닥면에 있는 사방에 쭉 차 있는 물들이 증산이 되면서 혹은 증발이 되면서 얘네들이 요 위에까지 열 전달을 간접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아직 온도를 설정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청국장 모드에서 아마 35도에서 37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로 시작을 할 거고, 시간은 48시간으로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기 아니면 그다음에 발효기를 개발하면서 해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 한 37도 정도로 세팅을 해 놓으면 요 발효기 안에 유리병 사과 발효주가 발효주는
이 발효기를 쓰고 있는 유리병 안의 품온, 실제 발효된 온도는 대략 28도에서 29도, 높으면 30도 안팎이 될 겁니다. 저희는 그 정도면 충분히 되고, 28도에서 31도 구간 정도, 좀 높을 때는 32도까지도 허용이 됩니다만, 그 구간이 됐을 때 최대한 술이 빨리 되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시급주 한 이틀 만에 술을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동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1차적으로 그 쌀과 누룩으로 발효실 때는 병행 복발효라고 해서 액화, 당화, 발효라는 기전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좀 복잡하죠. 병행 복발효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단발효예요. 바로 과즙하고 그다음에 보당한 설탕물, 당분만 있기 때문에 즉시 효모들이 먹고, 지금도 일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증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증식이 되면 곧바로 알코올 생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뒤에는 이제 술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때 술이 완성이 되면 뭐 의뢰하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술이 될 것이다. 사과를 담으면 이렇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담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맛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술 담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전해 드려서 그분들이 맛있는 술을 담아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기 세팅을 해놓고 전원을 꽂고, 시간은 48시간, 온도는 대략 밥솥의 가열 온도는 35도에서 38도 사이에서 설정이 될 수 있는 대로 선택을 해서 발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완성이 된 걸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틀림없이 이 술은 잘 됩니다. 이틀 뒤에 48시간 되면 술이 완성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하실 경우가 있으시면 저희 백년나무 발효공방 밴드에 오시면 누룩박사가 만든 시급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아주 맛있는 술 담으실 수 있고, 빨리 또 담으실 수 있고, 특히 식초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좋은 식초, 맛있는 식초에서 정말로 맛있는 술, 품격 있는 술에서 품격 있는 식초가 나오기 때문에 술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때 시급주법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아주 고품질의 주품이 품격이 있는 술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아주 쉽고 편하게 식초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식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어제 제가 새벽에 사과를 편을 썰어서 작업해놨던 걸 일부는 지금 당침을 시켜놨으니까, 절임을 해놨으니까 변질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들은 조금 설탕이 완전히 용해가 돼서 일부 사과 속에 있는 과즙과 향기 성분이 액으로 추출이 되면 그때 입항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담을 거고요. 이건 그 전에 완벽하진 않지만 최악의 상태에서 이제 막 사과의 향기 성분과 맛 성분이 추출돼 나온 상태에서 술을 시험적으로 빚는 거예요. 그렇게 테스트를 할 때는 최악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야 나중에 오차 범위 내지 여러 가지 생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누룩 박사가 말씀드린 사과주 맛있게 담는 방법, 쉽게 해서 효모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 전통 누룩과 전통주 만드는 방법을 활용해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와인, 과실주, 포도와인, 머루와인, 사과와인, 복분자와인, 베리와인 등등 모든 와인이 다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담는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혹시 특히 과수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기회에 많은 양의 사과가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과는 변질이 잘 되기 때문에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세절 얇게 썰어서 거기다가 적정량의 설탕, 백설탕으로 보당을 해주세요. 백설탕을 보당해주는 이유는 사과 변질 방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나중에 미생물의 먹이로 쓸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적정 농도, 술이 만들어지는 구간인 대략 24에서 38브릭스 구간으로 희석을 해서 농도를 맞춰준 다음에 거기에 10% 약 원물 사과 절임해 놓은 거, 사과 편과 추출되는 액 포함해서 10분, 그게 만약에 지금 여기 2리터였으면 여기에 물은 제가 대략 한 맹물 3컵
3컵, 10컵에 3컵을 부어줬어요. 35에서 38브릭스 사이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원래 10컵을 부어줬으니까 2리터잖아요. 10%에 해당하는 약선주, 체주한 약선주, 싱싱한 약선주 200cc, 10%를 넣어주고 지금 발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약선주 속에 들어있는 그 효모들이 우선 증식을 해서 효모가 증식이 돼서 그러니까 숫자, 일꾼 숫자를 불려서 술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중간에 약선주 속에 들어있던 효소가 나중에 맛성분으로 바뀌면서 일반 와인을 넣어서 담는 술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 방식의 양조법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멋진 사과 와인이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 와인 누룩을 이용해서 누룩과 전통 곡물 발효제를 이용해서 사과 와인을 담는 방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참고하셔서 아주 멋진 술 담으시기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는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할 때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글을 올리긴 하지만 댓글이나 질의응답은 주로 백년나무 바로공방 밴드에서 받고 있어요. 그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걸음걸음 즐거운 하루,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주말 되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